이 122평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지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딴 코인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네, 저는 3년 전에 퇴사를 했고 그 파이어를 즐기고 있고 지금은 유튜브 하고 있고 책 쓰고 그리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세 상승장 내에서 조정장은 늘 있어 왔으며 그게 이제 진짜 짧으면은 2주, 3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6개월 정도 조정장이 오는 경우도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 상승장을 빌어봐서 그러니까 대단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보통 이제 반감기가 오면은 코인이 쫙쫙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3차 반감기 때도 보통 한 처음 두세 달 또는 넉 달까지 잠잠한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럭저럭 시나리오별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뭘 해도 안 된다. 투자의 큰 비밀을 알려주겠다. 상승장에만 투자하라는 것이다. 핵심은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구분하는 능력이다. 그게 사실 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그건 모든 시장에서의 진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100년 전에 어떤 투기꾼의 회고록 뭐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고전이거든요. 이제 거기 제시 리버모어가 나오는 책인데 거기서도 그 말을 하거든요. It's a bull market. 그러니까 이제 상승장이니까 투자를 해야 된다. 상승장일 때는 보유해야 되고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반대로 그냥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시장 전체가 오를 때 따라 올라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 그 한마디로 이제 뭐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그 중에서 시장에 맞서가지고 가는 그 주식이나 코인 찾는 거 그건 상당히 어렵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럼 아마 다음 질문이 그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상승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문제가 사실 있잖아요. 사실 뭐 그거를 딱 100% 나눌 수 있는 지표는 당연히 없어요. 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이 121 평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장, 밑에 있으면 하락장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121평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투자를 하고 121평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에도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요게 이제 뭐냐? 비트코인이 상승장일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122평보다 위일 때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돈을 벌 수가 있었고요. 네, 이제 반대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2평보다 아래에 있을 때 투자를 했으면은 지속적으로 돈을 잃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번에 5월 1일 날 비트코인의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인이 갑자기 한 65,000불 원저리에서 그때 56,000인가 7,000 원저리까지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급반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두 시간 정도 122평이 깨졌다가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안전하게 122평 위에 올라와 있죠. 참고로 지금 122평이 58,000불이가 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위험하고 그래서 제가 5월 1일 날 매도하는 거를 준비까지 했었는데 이제 살짝 터치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살짝 터치하는 그 구간에 제가 마사지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끝나고 나오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도 안 해도 되겠네 해가지고 그날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등해가지고 다시 6만 불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매도할 이유가 이제 별로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아직 비트코인이 122평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내에서 조정장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121평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지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딴 코인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서는 코인들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전체 코인이 1000개라고 치면은 그 중에서 아마 50개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코인들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거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일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1000개 알트코인 중에서 최소한 7,800개는 같이 올라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확률이 높고 훨씬 더 쉬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 그분들은 이제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과거 차트를 좀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세 상승장이 정말 끝났으면은 비트코인이 요 정도 추락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락을 가거든요. 50%, 60%, 70% 하락을 할 건 쭉쭉 빠지면서.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빠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횡보하는 거를 이제 보면은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5월 13일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내일부터 또는 모레부터 쭉쭉 빠져가지고 고점 대비 25% 이상 빠진다,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이상 빠져버리면은 이제 그건 더 이상 조정장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요. 이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2017년에 김치 프리미엄을 무지하게 많이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차익 거래했던 2017년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돌아가고 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다고 이제 대상성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제 팩트에 굉장히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2017년에 저희가 그거를 진짜 한 거의 1년 동안에 1000번 이상 거래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있죠.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 커졌을 때는 40~50%까지 가기도 했는데, 근데 그 대세 상승장 내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0 또는 마이너스로 돌아온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똑같은 자산이 있으면 차익 거래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쪽이 자산이 싸고 이쪽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이쪽 싼 데서 사가지고 비싼 곳으로 보내서 팔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무역도 그런 식으로 사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 싸게 살 수 있다, 그럼 이걸 싸게 사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웃돈 주고 판다 하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역이 이제 되는 건데,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해외가 싸고 국내가 비싸다라고 하면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국내로 보내서 팔면 돈이 남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국내에서 돈이 남는데 그럼 여기서 이 돈을 다시 해외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관리법이라는 게 외환거래법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한 사람당 해외에 그냥 보낼 수 있는 돈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만 불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10만 불은 보낼 수 있어. 10만 불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코인을 사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김치 피임으로 돈을 먹었다. 자, 근데 그러면은 10만 불을 이미 한 번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익 거래가 해소가 잘 안 됩니다. 해소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계속 내가 해외로 돈을 보내가지고 코인을 사고 한국으로 보내서 김치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가격이 따로 논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사람들이 코인에 미쳐가지고 코인을 미친 듯이 막 샀어요. 근데 그럼 코인 가격이 폭등할 거 아니에요? 해외에도 물론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좀 덜 오른다 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해외는 이만큼 올랐는데 한국은 이만큼 올랐다라고 하면 김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고, 이제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뭔가 코인이 크게 실망해가지고 코인을 쫙쫙 팔았어요. 그러면 코인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해외 거래소 이만큼 떨어졌는데 한국은 이만큼 떨어졌다 하면은 김치 비용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주변만 보시고 제 채널 댓글만 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도 인내가 별로 없는데 코인하는 사람들 인내가 더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달 동안 장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분들한테는 주식시장이 20년 조정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쳤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달 동안이나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치 품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빠져나가고,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고점 대비 25% 이상 빠지기 전에는 조정장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들어갔다. 네. 근데 결국은 고점 대비 25% 이상 또 빠졌거나 아니면은 121선이 깨졌다라고 하면은 그때 손절하고 나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그래서 손익비가 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 한 61,500불 정도거든요. 근데 121선이 58,000불이거든요. 61,500이 들어가가지고 58,000불 깨지면은 그때 손절하고 나가돼. 근데 61,500이 58,000을 안 뚫고 계속 7만, 8만, 9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손익비가 좋다. 왜냐면은 깨질 때는 3,000, 4,000
4천 불 정도 깨지고 벌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쵸. 5%도 좀 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지금 120일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제 최근 120일 동안에 코인이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최근 60일은 조정받고 있지만 그 전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120일선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천천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한 열흘 후면은 58,000이 59,000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코인이 그 위로 버티면은 계속 이제 보유하고 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손익비가 나쁘지 않아요. 네.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에 올라타라. 어떤 책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어떻게 코인으로 돈 버느냐라는 책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투자책들에 이제 불만이 많은 게 뭐 좋은 얘기는 많이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이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지금 매수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팔 때는 어떤 조건이 오면 어떻게 매도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다 나와 있고요.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까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들 한마디로 그 이 책에 제가 주장하는 전략들을 과거에 따랐다면은 얼마나 벌 수 있었는지, 성공했는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좀 실패했으면 어느 정도 깨졌는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아니 당연히 시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내가 이 전략을 과거에 이렇게 그 실행을 했다면은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었을까 그거죠. 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제 과거 데이터가 투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아니 그럼 뭘 보냐라는 게 이제 제 질문이죠. 너 미래 데이터 있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네 작은 두뇌로 직접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지라는 게 제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그냥 시장이 얼추 과거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게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네 마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마디 맞나? 이번은 다르다? 그 대부분의 경우 한 8, 90%의 경우에는 이번도 똑같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번도 똑같다에 베팅하는 것이 이번도 다르다에 베팅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보통은 반감기가 온 후에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보통 흘러가려 하면 2차, 3차 반감기 거의 비슷했는데 한 처음 석 달, 넉 달은 잠잠하거나 아주 가볍게 상승하거나 이런 정도였고 이제 그 후부터 비트코인이 혼자서 2달 동안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기 시작하고 걔가 뛴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가지고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같이 막 신나게 이제 폭등하는 이제 그런 장이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한번 세게 옵니다. 세게 온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비실거리다가 그 후에 마지막 광기의 장. 마지막 광기의 장은 언제 끝나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데 알트코인들끼리 지들끼리만 몇 배, 몇십 배 오르면서 파티하는 장. 그게 오면은 그때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나락.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반감기가 한 달이 좀 채 안 지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비슷하게 흐름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우리가 여름 휴가 갈 때 이제 그때쯤부터 장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안 오르면 제가 틀린 거고요. 네.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할 매수를 추천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매수 지금 들어가 본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죠. 내가 맞다 또는 내가 틀리다 있잖아요. 근데 자 내가 틀리면은 121평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코인이 121평 위로 못 들어오면은 그때는 그냥 거기서 접고 이제 딴 거 하세요, 이제. 그럼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번 장은. 자, 근데 두 번째 시대 내가 맞다. 그럼 이제 이러면 지금 샀다고 하면은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때 한번 2차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면 그러니까 73,000불. 그러면은 그 위에 물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코인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으면 그때 그 2차 매수인 것 같고 그러면은 그때 코인이 날아가다가 결국은 한번 또 횡보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횡보하는 박스권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가 3차 매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3번 정도 나눠서 투자하는 거. 58,000불에 왕창 샀는데 제가 틀려가지고 4만불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게 문제죠. 네.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특정 유튜버나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투자 승률을 유의미하게 50%를 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58,000불 들어가가지고 나 오른다고 믿었어. 그래서 이제 몰빵을 했어요. 근데 나 안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내가 58,000불에 다 들어가가지고 올라가면 내가 돈을 더 버는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거는 반대 시나리오로 고려를 안 한 거죠. 지금 61,000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작은 돈이 들어갔다. 그럼 58,000불 내려갈 때 그때 손절하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미 왕창 들어갔어요. 5억 10억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5,000불 떨어졌으면 손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손절 못 하다가 그 61,000불이 58,000불 되고 55,000불 되고 5만불 되고 4만불 되고 3만불 되고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럼 또 5년 기다려야 돼요. 네. 아 맞아. 집까지 팔아가지고 몰빵을 했는 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니까 어차피 망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망해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이제 그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인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한두 마디 한다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망하실 겁니다. 네.